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다시 걸렸습니다. 작년 2021년 1월에도 한번 걸리고 이번 2022년에도 코로나 걸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서 조금 오래 쉬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5,000명 되면 약속했던 Q&A를 그래서 Q&A 질문 받은 게 좀 몇 개 있는데요. 이런 식의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주로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주로 한국어를 어떻게 습득하셨는지, 주로 한국어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식의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일단 짧게 말하자면 공부는 딱히 안 했고요. 자연스럽게 습득한 편이고 그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 듣고 싶으시면 제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나씨. 오징어 게임 영상 보고 구독했어요. 한국 사람은 단어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어 원어민은 절대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paraphrase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다른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오해를 뽐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서 영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paraphrase 하는 건지 아니면 오해를 뽐내는 건지 이거는 약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에세이 완전 긴 10페이지씩 쓰거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지 않는다. 이게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 안 돼요. the, and 이런 거 아니고 The big beautiful fox jumped over the big beautiful cow. beautiful을 2번 쓰면 안 돼요. The big glorious fox jumped over the big beautiful cow. 조금 더 고등학생이 되면은 같은 한 paragraph, 문장 한 4개 있으면은 그 4개 중에 웬만하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약간 규칙처럼 다들 세뇌가 돼가지고 미국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기 때문에 약간 세뇌 당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재밌네요. 한국에 있을 때 사진 궁금해요. Q&A 때 공개해주세요. 제가 한국에 살았던 거는 2017년에 6개월 이화여대 다녔고요. 2020년 6개월 동안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나요? 문법 아니면 표현, 뉘앙스 아무거나요. 저는 확실해요, 이거는. 문법 그리고 띄어쓰기, 쓰기 자체. 스펠링, 맞춤법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띄어쓰기나 문법은 제가 책 공부나 앉아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쓰기 연습한 적도 거의 없고 그래서 띄어쓰기나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문자 하면서 아니면 유튜브 댓글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면은 잘된 방법을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문법, 띄어쓰기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냥 한국인들이 쓸만한 한국어가 된 것 같아요. 책에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문법, 띄어쓰기, 쓰기, 시험 보는 거 이런 게 제일 어렵죠. 표현이나 이런 거는 많이들 쓰는 표현이면은 많이 들으면 배우는 스타일이라서 책 공부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책 공부가 필요한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건 조금 어렵고 표현, 뉘앙스 이런 거는 저한테는 확실히 더 쉬운 것들인 것 같아요. 이거 재밌어요. 이건 Q&A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질문이고 오징어 게임 해외 팬들이 상무 보고 데디라고 부르는 댓글 설명을 어디서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해외 댓글 중에 재미난 거, 한국인들이 모르는 뉘앙스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 재미날 듯?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뭐 해시태그 요즘 영어, 뭐 인터넷상에서 쓰이는 영어 이런 거를 조금 짧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영상들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뭐 틱톡 댓글에서 볼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이런 거? 뭐 한국에 있잖아요, 이런 거. 갑분사 아니면 자만추 막 한국인 아니면 웬만하면 모를 만한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영어에도 당연히 그런 거 있어요. 댓글에 자주 보이는 뭐 표현들 이런 거 조금씩 뭐 요즘 영어라고 해서 요즘 인터넷 영어라고 해서 조금씩 올려볼까 생각도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으면 알려주세요. 다음은 한국에서 몇 년 살았나요? 미국에서만 살았으면 이 정도 한국말 실력 안 생길 텐데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2017년에 6개월, 2020년에 6개월, 총 1년 정도 살았습니다. 1번, 지난 영상에 새 직장 근무를 시작하셨다는 걸 봤어요. 어떤 분야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제가 일하는 분야는 뭐 소프트웨어 회사 쪽이고요. 그쪽에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주로 클라이언트한테 이 웹사이트 아니면 이런 어플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받으면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의 약간 간단한 시선에서 보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받아서 엔지니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정보로 통역하다가 다시 엔지니어한테 주고 다시 그걸 받고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주면 그게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는 과정이 되고요. 뭐 일단 IT, 뭐 테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학 전공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장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안 맞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대학 전공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3번, 한국에 언제 얼마나 오래 계셨던 건가요? 미국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직업 때문이신 건가요? 한국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총 1년 있었고요. 처음에 2017년에 갔을 때는 그냥 교환학생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교환학생이 끝났으니까 다시 와서 뭐 대학 다니고 졸업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온 거고 2020년에 갔을 때는 학원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맞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한국에 계속 있으려고 애썼지만 아쉽게 비자 문제 때문에 비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오게 된 상태이고요. 4번,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통역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그냥 뉘앙스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영상 재밌게 해보는 거고 전문가나 제가 나온 대학도 아무런 뭐 통역 번역에 관한 일은 전혀 없고요. 전공도 그렇지 않고요. 기회가 오면 당연히 한국에 관련된 일, 통역에 관련된 일, 뭐 한국어 이 정도 배웠으면은 써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길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꿈 혹은 미래 계획 같은 게 무엇일지 궁금해요. 꿈이나 미래 계획?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미래 계획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시간 날 때 유튜브 하고 시간 날 때 가족이랑 놀고 행복합니다, 지금. 자, 이분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1번, 제나님은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네. 매운 음식을 엄청 잘 먹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라면, 뭐 떡볶이 다 좋아하고 먹고 제나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탑1 설렁탕입니다. 설렁탕
사랑합니다. 원래 곰탕이었는데 곰탕은 찾기 어려워가지고 생각보다 곰탕에서 설렁탕으로 갈아탔는데 둘 다 좋습니다. 그림 말고 다른 취미는 무엇이 있나요? 그림 말고 다른 취미는 거의 없어요. 그림도 솔직히 잘 안 해요. 일하고 유튜브 보고 조카들이랑 놀고 시간 나면 뭐 그림 그리고 집 꾸미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빠니님이랑 언제 다시 만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가면 만나겠죠? 둘 다 한국에 같은 시간에 있으면 만나겠죠? 제나님은 진짜 책을 싫어하시나요? 아, 이것도 제가 싫어하는 책은 공부하는 책. 저한테 책은 공부법이 되지 못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책으로. 읽고 그냥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배우는 사람마다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뭐 학교에서 다들 책으로 시키기 때문에 제가 책 말고 자기가 진짜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어떤 사람들한테는 책 좋을 수 있어요. 책 잘 맞을 수 있고 저한테 안 맞는 거죠. 특히 공부책, 뭐 소설이나 이런 거는 잘 맞아요. 저도 소설이나 이런 건 좋아합니다. 최근에 읽은 거 이거. 이왕이면 행복해야지. 약간 가벼운 책들을 좋아하고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하고 공부나 이런 거는 제가 듣는 걸 잘 외우는 타입이라서 책 읽는 것보다 영화 보거나 이런 걸 하면 더 잘 배우는 타입이라서 책은 그래서 싫어한다고 하는 거죠. 제나님 한국 학원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이거는 일단 조금 스토리가 길고 이유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면 제가 올려볼게요. 이번 영상에서 말하자면 너무 길어서 일단 학원은 저한테 맞지 않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긴 뭐 다른 이유들은 다음에 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나님 한국 왔을 때 강원도 원주에 계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원주에 가게 되신 건가요? 원주에 가게 된 거는 학원이 원주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원들은 돈을 덜 주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뭐 원어민 선생님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많이들 뭐 한국어를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뭐 한국 음식 잘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방에 사는 것보다 서울에 사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서울에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 좋은 학원인 것 같은 데로 갔습니다. 제나님 매사추세츠에서 캘리포니아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긴 얘기거든요.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뭐 가족 사정? 제나님 한국어 외에 구사하는 언어가 있나요? 한국어만큼 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영어 빼고 영어는 당연히 합니다. 한국어는 이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일본어는 쓰는 건 아예 안 되지만 그래도 듣는 거랑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고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3년씩 배웠지만 기억나는 거는 많이 없거든요. 계속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하고 그래서 뭐 읽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하지만 말하거나 듣거나 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나님 앞으로 새롭게 배우고 싶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악기를 항상 배우고 싶었고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다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드럼, 트럼펫 막 우리 언니가 트럼펫을 전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항상 배우려다가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악기? 배우고 싶은 거야 많죠. 항상. 핑크머리 하실 건가요? 하고 싶은데
엄청 비싸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했을 때는 6시간 걸렸어요. 제가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지금 머리숱이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데기 안 하면 거의 사자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하는데 30만 원? 핑크 했을 때 그때 미국 돈으로 300이니까 34, 5만 원 정도? 그리고 6시간 걸렸어요. 4시부터 밤 10시까지 염색을 했는데 핑크가 한 4개월 정도 갔고, 그 시간에 비해 그 가격에 비해 다 막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언니는 제 자연 색깔을 엄청 좋아하니까 절대 다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핑크머리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재택근무하지, 주변에 친구가 거의 없지, 딱히 볼 사람이 없어요, 이 핑크해도. 그래서 고민입니다. 모르겠어요. 질문.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장작물은? 어렵다. 콜로라도의 산에서 온탕 같은 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산들이 있는데 그게 엄청 아름답고 감명 깊어. 책 중에는 Tillerman Family Series, 영어 책인데 그게 엄청 좋았고요. 그리고 영화 중에 개인적으로 미국 영화라고 치면 Homeless to Harvard, 한국 영화라 하면 전 개인적으로 택시기사? 굉장히 평범한 게 아니라 진짜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밑에다가 적어 넣으시면 제가 다음에 질문 많이 쌓이면 다음에 또 할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안 아프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영상을 더 많이 찍으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